한전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 다 읽어왔죠, 그쵸? 그 이제 이 신문을 사고 파는 어떤 그 신문제 동요를 좀 전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돼가지고 경제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아예 나라 차원에서 이 신분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명첩이라고 해요. 공명첩. 국가에서 사고판이라 할게요. 그래요. 자, 쉽게 사고 파는 양반 문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인들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나도 좀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아무리 양반의 권위가 추락했을지 몰라도 이 양반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이 없으면은 더 크게 될 수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이 내 신분도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심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당시 신분 제도가. 잠시만요. 예. 그래서 네, 정리하면 그래요. 양반 등장하죠. 양반 등장하고, 그리고 뭐 아래는 부자라고 할게요. 부자. 조선 후기 당시에 이제 신흥 부유층이고, 양반이 풍자의 대상이죠. 풍자. 여기선 얘들아 잘 들어. 그러니까 이 풍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아마 뭐 이제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는 뜻인 건데, 희화화와 이 비판의 어떤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풍자라고 하는 건데, 양반전에서 풍자의 뉘앙스는 물론 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얘가 좀 더 중요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풍자는 그냥 비판한다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라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왜 직접적으로 박지원은 비판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 방식, 양반전이 됐건 허생전이 됐건, 나중 가시면 여러분들 호질이라는 책도 읽게 됩니다. 호질이라는 것도 박지원이 쓴 책이고 여러분들 단골인데요. 이 사람 읽어본 적이 있어요? 끄덕끄덕 거리시길래 어쨌거나 호질이라는 것도 읽어보실 일이 이제 있는데, 호랑이가 질책한다는 내용으로 역시나 양반을 까는 내용인 건데, 다 뭐냐면 직접적으로 양반 나빠, 당시 지배층 쓰레기야, 임금 무능해, 뭐 조정 대신들 다 무능해 라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맥락, 특정 대목, 특정 장면, 특정 이야기 같은 것들을 줘서 간접적으로 지금 애둘러 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 깔려면 그냥 시원하게 까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박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어떤 그 지배층들이 현실 변화에 관심이 이제 없고, 현실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했던 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거지만, 다시 어쨌거나 중심은 박지원은 굉장히 깨어있고 개혁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박지원조차도 뭐예요? 얘들아, 박지원조차도 양반이죠. 박지원조차도 당시에 사대부들을 뿌리로부터 내려온 사람인 거 아니야. 본인 무슨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가문이 이제 무슨 뭐 천민이나 뭐 상인 가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거나 유교질서 내에서 사대부였기 때문에 일말의 어떤 그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죠? 그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까지 못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까, 가령 임금 등신, 임금 무능한 놈이라고 했어봐. 어떻게 돼? 소리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쵸? 그러니까 돌려까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풍자라는 말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아래 거 보시게 되면은 부자는 당시 신흥부유층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이다.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살려고 하지만 실상을 알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예, 포기한다. 자, 그리고 양반의 부인, 현실적 생활 능력을 중시하는 인물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고요. 군수가 나오죠. 군수. 예. 자, 군수. 양반의 실상을 보여주어 부자가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인물이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건 내가 앞에서 계속 말했다. 크게 다른 내용 없어요. 그리고 사실 감상할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증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들어 있었냐면은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개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양반의 어떤 그 비생산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등 도움 안 되는 거, 하등 현실에 도움 안 되는 거 다시 쓸게요. 비생산성. 내가 석사 졸업하고 박사 이제 할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술 한잔 하는데 이제 각자 이제 계획 같은 거 이제 이야기하다가 넌 뭐 할 거냐 앞으로 이제 나한테 물어보길래 박사 하려고 하니까 친구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돈 개 안 되는 거 하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돈 개 안 되는 거 하네. 그러니까 돈이 1도 안 되는 거를 한다라고 한 거죠.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걸 보고서. 박사과정 같은 게 정확히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현실 변화에 크게 도움이 없죠. 공학 박사나 이제 자연과학 박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학 박사는 그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선비들이 하는 게 지금의 문학, 철학, 인문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변화에는 과학기술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미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생산성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는 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 예.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반의 비생산성과 허례허식을 비판한다. 예, 그리고 2차 매매 증서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개꿀 이제 뭡니까 되게 좋은 거 특권 그쵸? 특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쓰레기 같은 일들이야.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백성에 대한 양반의 요구는 수탈과 횡포를 비판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니?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양반전에 나타난 근대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대 동그라미 치시고 근대 이전이 언제야? 중세 아니야. 중세. 얘들아 중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그래서 근대라는 거는 신분제로부터 탈피한 거니까 이때부터 자유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 대목에서는 이 근대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신분제로부터의 탈피, 이 자유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말도 신분제의 동요겠죠? 신분제의 동요. 그쵸? 담비야? 신분제의 동요가 신분제라는 이름의 애들이 부르는 노래란 뜻이죠? 뭐예요 동요가? 움직이는 거 그쵸? 요란하게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신 좀 차려라. 왜 거의 썩은 동태눈가를 무슨 일로 와. 일로 오지 말고 옷을 입던가 해. 아니면 그 정원이 뒤로 가든가. 아니면 나는 에어컨을 끌 생각이 없어요. 네. 조용히 하시고 아니면 도원이 뒤로 가든가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 자,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파는 세태를 보여줌으로써 뭐가 점차 붕괴하며 신분제겠죠. 신분제 붕괴되며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지배층의 허위에 대한 비판, 관념적이고 허례허식에 찬, 관념이란 말도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생각이란 뜻이고, 지배계층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지배계층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계층, 상인계층, 부자계층, 예. 우리나라도 그랬고 저기 유럽도 동일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상인계층들이 이제 이 뭔가 신분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그때 생긴 거야. 알겠어? 얘들아, 여러분들 부르주아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부르주아? 부르주아라는 게 지금은 써라. 부르주아. 아마 아실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게 굉장히 부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전통적인 부자가 아니라 이때 새로 등장했던 애들을 유럽에서 부르주아라고 부른 거야.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자, 부르주아. 그래서 양반전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동요와 요거 다 제가 말씀드린 거야. 당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 그리고 평민계층과 달리 양반계층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차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아씨, 또 깨졌네. 넘어갈게요. 얘 빨리 정리합시다. 또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볼게요. 허생의 아내가 허생을 구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나 펜 어디 갔냐? 잠시만. 자, 예. 잠시만. 쓸게요, 얘들아. 자, 정리하세요. 허생이 책만 읽고 아래 쓴 거 여러분 서우시면 아래 쓰시라고. 여러분 답변이랑 비교하시라고. 예? 허생이 책만 읽고 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당시 무능한 양반 계층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대목인 겁니다. 박지원의 생각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부자가 허생한테 아무 말 없이 돈 만냥을 빌려준 이유는 얘가 허생의 어떤 그런 포텐, 이 잠재력을 이제 알았던 거죠. 아이씨, 왜 이래 이거. 자, 변씨는 허생의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허생의 비범한 재주와 인물됨을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이것도 당시에 어떤 그런 비판적인 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당시 지배층들은 외모나 재산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시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문이 어디 출신인지, 얘가 무슨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얘가 이제 무슨 어느 계파인지, 서인 쪽 무슨 자식인지, 동인 쪽 자식인지, 그런 것만 중시했던 건데,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걔네는 이제 어떤 가문이나 만약 붕당 정치 계파나 그런 것들에 들지 못해가지고 본인의 능력 같은 것들을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 홍길동이 정확히 뭐야? 걔가 자기 지금 능력을 출중한데 자기 신분적 한계 때문에 지금 이게 말이 돼? 나는 이거 못 참아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다음에 지가 자기 나라 세운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가문, 재산, 명예, 권력 그런 걸로만 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했었던 당시 어떤 지배층들의 모습을 또 요런 대목으로도 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저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 과일과 말충을 매점매석한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일이 없으면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없고, 그리고 말총이 없으면, 말총 여러분들 그 이제 사극에 나오는 그 양반들이 쓰는 요 이제 그거 이제 원료입니다. 원료. 그래서 자 말총이 없으면 양반들이 망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망건을 만들기 힘들다. 허생은 이를 독점해 가격을 폭등시킴으로써 자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한 명이 쥐고 있으면 공급을 이제 많이 할지 적게 할지를 이거 다 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폭등시킴으로써 제사나 복식이라는 거 이제 옷 입는 형식, 의복의 형식이라는 뜻이다. 자 복식 같은 형식에 집착하는 사회와 작은 독점에도 흔들리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동시에 폭로한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가지고 제사나 이제 어떤 그런 거 이제 그 의식 같은 것들을 치르지 못하는 모습. 두 번째, 독점으로 막 흔들리는 이 경제구조의 취약성. 예. 됐어요? 천천히 하세요. 예. 오케이, 도원이 다스 넘어갈게요. 야, 아래 거 알아서 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뭐 착하고 내 말 잘 듣고 뭐 능력 좋은 사람 뭐 데리고 간다 뭐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예. 넘어갔고요. 4번은 5번으로 갈까? 5번? 얘들아 5번? 알아서 하시고 4번은 5번. 허생이 섬으로 데려간 이들 도적들이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시 지배층들이 이 도적들을 해결하지 못한 걸 내가 해결했다 라고 해서 이제 당시 어떤 지배층들의 무능 같은 것들을 또 이런 식으로 까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적들은 본래 원래부터 도적이 아니었지. 본래 악해서 도적이 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적이 된 백성들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 세대 차이가 날까 싶긴 한데, 혹시 여러분 니네 군도라는 영화 본 적 있냐? 하정우 나오는 거, 강동원이랑 봤어요, 하율이? 그게 딱 요 내용이야. 당시 그 조선 후기에 이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도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탐관오리들 이제 그 막 축적한 재산 같은 거 이제 뺏어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 나눠주고 막 그런 거. 강동원이 탐관오리로 나오고, 하정우랑 마동석이랑 이제 막 이경영 그런 애들이 이제 그 도적, 그러니까 군도라고 해요. 군도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시간 되면 쓸데없는 거 좀 이제 리스나 쇼츠 같은 거 보지 말고. 잠깐만. 예. 자, 군도라고 써라. 군도. 그런 사람들을 군도라고 불렀습니다. 군도. 영화도 있으니까 보세요. 예. 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6번. 그래, 시우다. 그래, 깜짝이야. 뭐예요? 그거 뭐 벨소리야? 시우다? 역시 벨소리도 커요, 근데.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허생이 돈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자, 허생이 돈을 버리는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조선사의 어떤 문제점 정리하겠습니다. 자, 왜 버리냐면 오히려 많은 돈이 오히려 섬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얘네가 그 뭐야 백만량을 수용을 하지 못하잖아. 네. 오케이.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북벌론 관련해서 말한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인재 등용. 실력 있는 인재를 써야 된다. 가문이나 붕당 이제 뭐야 계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는 실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두 번째,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명나라에서 망명한 그 이제 사람들한테 니네 자식, 양반들 자식 다 딸들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재산까지 내놔가지고 걔네 먹여 살려줘라고 하니까 해 안 해? 안 하지. 그렇게 그 북벌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위대하신 명나라 황실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북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명나라 황실을 위해서인 거 아니야. 그 명나라 황실을 진짜로 위하면은 지네 자식들 다 시집 보내고 지네 돈으로 먹여 살려주면 될 것을 하라니까 안 해요. 그쵸? 요걸로도 이제 어떤 특권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지배층들의 어떤 그런 그 위선을 겉과 속이 다른 걸 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은 자, 청나라에 들어가 선진 문물을 배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어디 오랑캐 놈들한테 배웁니까? 라고 해서 또 이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쵸? 이중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반 당시 지배층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오늘도 조금 딜레이가 들라나? 자, 그래서 넘어가서 양반전도 빨리 합시다. 양반이 아래와 같이 행동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못 갚죠? 환곡.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쌀 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환곡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곡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경제적 무능. 양반인데 가장 신분 높은 어떤 그런 계층인데 돈이 없어. 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군수가 처음으로 만든 증서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반의 덕목과 의무가 주로 들어가 있었죠. 양반의 덕목과 의무.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형식적이고 비생산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활 방식 위주. 쓸데없는 거, 도움 하등 안 되는 거. 됐어요? 오케이, 빨리 합시다 얘들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군수가 고쳐 쓴 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덕목이 아니라 이제 특권이죠. 그쵸? 양반의 특권.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폭력성, 양반의 폭력성과 위선, 뭐 마음에 안 들다고 때리고 뺏고 뭐 이제 이런 거. 얘들아 좀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니? 넘어갑시다. 얘들아, 그래 요건요 다음 주 글 써오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보고 첨삭을 할 거니까. 아직 안 써오신 분들은 야 600자니까 몇 문장이야? 600자 아니야, 그거는 이제 50자 기준이었고요. 앞으로는 25자로 하세요. 한 문장에 24문장으로 하세요. 24문장으로 하시고
한 문장이 25자야. 25자로 하시고요. 허생과 양반전에 드러난 양반의 모습을 토대로 두 작품이 생각하는 참된 양반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서술해 봅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끊어. 그래서 허생전과 양반전에 드러난 양반의 모습인 거니까 허생전에 드러난 양반의 모습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양반전에 나온 허생의 모습이 뭔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두 작품이 생각하는 참된 양반상인 거니까 두 작품이 생각하는 참된 양반성이 또 3, 4가 나오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총 이렇게 크게는 4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돼. 4가지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요거 나누면은 얘가 몇 문장 들어가냐면 6문장 들어가죠. 그쵸? 얘가 6문장 들어가고요. 그래요? 얘가 또 6문장 들어가고 얘가 또 6문장 들어가겠지. 요 정도로만 해서 써. 알겠어?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들어갈 말들은 내가 썰 풀었던 거 당시 이제 박주원의 어떤 그런 사상 그리고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역사 경제적 사회적 어떤 그런 뭐 배경 그런 것들 녹여가지고 써오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담비야 알겠니? 됐어요? 개요는 굳이 써올 필요 없습니다. 개요 쓸데 없어요. 개요 쓸데 없고 내가 짜드린 게 개요야. 6문장 알겠어? 써오신 분은 제가 클리닉 때 볼게요. 알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디로 오시냐면 허생전으로 시작했으니까 문학을 일단 먼저 마무리합시다. 문학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비문학이라 문법하고 오늘 끝내는 걸로 할게요. 시로 오세요. 시. 몇 페이지니 얘들아? 시가 시가 46쪽입니다. 46쪽으로 오세요. 46쪽 김종길의 성탄제랑 박모골의 가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우선적으로 보고 이 고민이라는 걸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기가 있으면 전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아 이 보기를 활용할 수 있는 보기일까? 딱히 쓸데가 없을까? 이런 보기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준거라고 하는 건 다시 외적 준거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었다고. 그 기준은 뭐랑 뭐였냐면 첫 번째가 작가 그 두 번째가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세 번째가 독자의 감상 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해당은 뭐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굳이 따지자면은 아빠 관련된 내용이다 정도인 건데 크게 미리 읽는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걷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외적 주문 그러니까 먼저 읽고서 보기를 먼저 읽고서 지문 독해를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구조는 뭐냐면 요런 구조가 아니야. 나의 막둥이가 보기 일기를 썼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개 외적 준거 문제의 시작은 대개가 아니야. 거의 100%야.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시작해야 한다고. 보기를 바탕으로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로 지문을 보라는 이 설계라고요. 알겠어요? 요런 식의 구조일 때 보기를 먼저 읽고서 지문을 읽는 게 도움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성아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굳이 보기 볼 필요 없고 제목 먼저 보고 시작을 하시면 성탄제라고 되어 있고요. 성탄이라는 말들아 세인트 성스러운 사람이 탄생했단 날이겠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너네 쉬거나 뭔가 연인들 로맨틱하라는 게 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 생일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게 어쨌거나 그 어떤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더 1차적인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관련된 내용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어두운 방 안에 공간 나왔습니다. 지금 공간은 어두운 방이에요. 어두운 방. 예. 어두운 방 안에 바알간 숯불이 피고요. 자, 바알간이라는 건 빨간의 시적 허용이야.
시적 허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만 허용되는 문법적 오류라고. 왜 이따구로 썼을까? 왜? 봐봐. 우리는 원래 빨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알강이라고 씀으로써 얘는 왜 맞춤법을 틀렸지? 왜 이러지? 라고 해가지고 요 구절을 읽을 때 뭐가 생겨?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씀으로써 강조하려고 이거 좀만 더 봐. 잘못 쓰인 대목에 좀 더 너의 어떤 시선을 좀 더 봐. 그리고 줄 수밖에 없고 강조하려고 쓰는 거라고요. 강조.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 맞춤법을 틀렸으니까 여기에 좀 더 시선이 이제 머물 거 아니에요. 알겠어? 이해했어? 그래서 머릿속을 그려. 어두운 방이 있고요. 불이 꺼져 있겠죠. 그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었대요. 거기에 뭔가 시선이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앞에는 어둡고 뒤에는 밝으니까 앞뒤가 뭐야? 앞뒤의 색채가 대비된 거야. 상식적인 소리죠. 그쵸? 어둡고 밝은. 좋습니다. 그리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인물 나왔습니다. 일단 할머니 나왔고요. 애초로이 힘없이 잦아드는 점점 약해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어린 목숨 나왔고 뭔 소린지 이윽고 곧 있다가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들고 가지고 돌아오셨다. 눈 속이라니까 계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죠. 시간적으로는 지금 겨울인 거고요. 걷다가 어두운 밤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느낌이 어때? 밤이겠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계절, 또 시간적으로는 밤인 거고요. 아버지 또 인물 나왔어요.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대. 그럼 얘가 지금 아픈 거겠네. 그쵸? 왜 얘의 어떤 그런 숨이 애초로이 잦아드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 거지. 그래서 써라. 영탄. 이런 걸 보고 영탄이라고 합니다. 영탄법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헌신, 사랑에 대한 어떤 화자의 감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묻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한 마리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1인칭 화자가 겉으로 지금 나온 건데 딱 봐도 어린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어린 짐승인 거고,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까지 내용이 다 언제 내용인 거야? 시간상으로는 과거 시점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회상하고 있는 거고. 알겠어? 어른이 된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한테 약을 가져다 준 그 눈을 헤치고 이제 산수열매를 이제 따오신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 곧단 내용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다. 이따 그럼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눈발이 더 지금 거세지고 있는 거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은 뭐예요? 크리스마스네 뭐네 해가지고 막 즐겁게 이제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이제 화자의 집만 내가 아파가지고 되게 위급했던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굳이 성탄제라는 걸 쓴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축제인데 우리 집은 굉장히 뭔가 지금 긴급하고 급박했던 상황이었다. 우리 집의 상황을 부각시키려고 그거랑 정반대인 어떤 그런 성탄제라는 제목을 갖고 오고 성탄제라는 상황을 갖고 온 거겠죠. 그렇죠,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쵸? 똑같이 앞에서 과거 회상이라고 말한 거 연결되는 거고요.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 눈이겠지. 얘가 그 눈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그쵸? 30살은 서럽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아직 안 와서. 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이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굵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라. 그래서 옛날에 화자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아팠었던, 그리고 아팠을 때 아빠가 이제 자기 이제 먹이려고 이제 따왔었던 그 산수열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빠에 대한 그 그리움,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한다. 그런 내용 정도 파악하시고 보시면 자 와보세요. 1번부터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라고 나와 있고 가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는 강렬한 어조라고 되어 있는데 야 가는 강렬한 어조가 아니라 무슨 어조야? 차분한 어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강렬한 거는 뭐뭐 해라! 뭐뭐 하자! 막 뭐뭐여!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감탄하고 감정이 막 분출되는 느낌이 강렬한 어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한 어조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각과 촉각은 여러분들 너무 쉽습니다. 시각은 뭐 붉은, 그쵸? 이거는 뭐 붉은, 뭐 빨간, 어두운, 뭐 이런 거, 뭐 어두운 이런 걸로 바로 나고요. 그래서 뒤에 걸로 같이 채우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두운 방안, 빨간, 무슨 뭐 촛불 나오고요, 그쵸? 서늘한 옷자락, 열로 상기한 볼 해가지고요. 담배야, 요게 무슨 심상이라고요? 그쵸, 시각적 심상이고요. 아래 건 무슨 심상이라고요? 청각. 그쵸. 이 서늘한 옷자락이 막 들리죠. 그쵸. 돌아버리겠다 진짜. 촉각이죠. 정신 차려라. 진짜. 촉각이고요. 그쵸. 2번이죠. 됐니? 그쵸. 가만 읽고 바로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 거 나시 읽고 보는 걸로 하고 야야야야. 가시의 계절의 변화가 있어 없어? 가시에 없어? 계절이 겨울인 걸 알 수 있는 거지 가시에는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 뭐 이제 뭐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뭐 계절이 뭐 어쩌고저쩌고 됐다. 뭐 그런 게 나와야지. 가시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니? 됐니? 자 2번. A. 아까 그 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바로 나오죠. 얘들아 1번이죠. 그래서 자 성탄제 가까운 날에 눈이 내리고 서른이 된 화자는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다.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다. 그래서 서늘한 옷자락은 모시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헌신적 사랑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랑? 뭐 노력도 다 맞을 것 같고요, 얘들아. 내가 맞게 한 거 맞게 하세요. 클릭 때 봤던 사람들은. 그 A에서 화자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떠올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뭐하고 있음? 그리워하고 있음. 회상하고 있음. 다 맞게 하세요. 알겠어요? 됐어요? 안 하시면 채워 넣으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평온하면 떠올리겠니? 아빠 그리워하는 거? 서구화된 뭐 헛소리야. 자, 옛것이 사라진 거에 대한 만족감도 아니죠,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됐니?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역부터 미음중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과 얘는 나시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시 보고 같이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나시 볼게요.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입니다. 가정이라는 건 집인 거 아니에요. 우리 한 가정 여러분들 엄마 아빠 계시고 여러분 있고 형제 같이 사는 가정 볼게요. 감이 잡히지 않니? 가시에서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니야. 얘도 뭔가 그 가정에서 뭔가 뭐 부모님이 됐건 아버지가 됐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얘랑 비슷하게 있으니까 같이 딸려왔겠거니 라고 읽기 전에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알겠어? 생각이라는 거 하면서 읽어야 돼. 뇌를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담배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땅 위에는 신발이 9켤레의 신발이 있대요. 9켤레.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뭐 부엌이야 들간. 자,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전등, 요 전등이 이제 알로 된 그 전등이 켜질 무렵 저녁 때쯤이겠지. 어둑어둑해진 그 시점이겠죠. 문수 나와 있다. 뒤에 어휘 나와 있다. 그러더라. 자,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을. 자, 내 신발은 얘도 1인칭이고요.
19문반. 예. 19문. 여기 이 문수가 문반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화자가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 보니까 제목은 가정이고 부르고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자식이겠거니.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왜 미소하겠니? 막내 보니까 미소하겠지. 너무 예쁘니까 자식이. 그쵸?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쌓아 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불쌍한 삶의 길이여. 삶을 왜 불쌍하다고 해? 뭔가 이제 힘드니까 불쌍해 보이겠지. 자기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을 불쌍해하고 있는 거라고. 내 신발은 19문만. 아랫목에 보인 9마리의 강아지야. 똑같이 자식일 거고요. 아랫목이란 말도 아셔야 돼.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강아지 같은 것들아. 직유법 쓰였고요.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화자는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니 19문반에 신발이 왔다.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왜 신발이라고 하는 거야? 이 뭔가 바깥에 어떤 그런 고단함. 얘는 지금 고단함을 의미하는 걸 거 아니야? 밖에서 하루 왼종에 왔다 갔다. 여러분들 고덕 같은 경우에는 그 저녁항구 1학기 때 했던 거 그 느낌 떠올리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담비야? 저녁항구 뭔 내용이었어요? 그쵸. 개가 나와가지고 왈 뭔데 그러면? 애가 부모님 신발 보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딱 그 느낌인 거죠? 그쵸? 오케이? 예.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봐라. 그래가지고 둘 다 아버지 때문에 엮였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얘 별거 체크할 게 없다고 지금. 바로 볼게요. 자 1번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수미상관이라는 거 아마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첫년이랑 끝년이 마지막 연이 같거나 비슷한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같은 거야 말할 거 없고요. 비슷한 거는 보면 어떻게 아냐? 보면 알아. 비슷하게 나와. 애매하게 안 나와. 알겠어? 보시면 야 얘랑 비슷하거나 똑같다는 소리인 건데 말이 안 되지. 애초에 지금 연이 행소부터가 차이가 있고 생겨먹은 모양부터도 지금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요. 수미상관 절대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수미상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뭐? 불만이냐? 자, 오케이. 자, 색채 대비는 가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계절의 변화, 계절이란 것 자체가 지금 거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2번 했고요. 3번 보시면 기억부터 미음중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이랑 연관된 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은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야, 부정적인 느낌이야, 서윤아? 부정이죠, 그쵸? 부정이죠. 고난 시련 딱 그 느낌이잖아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살짝 부정적인 거, 고난 시련 뭐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뭐겠어요? 눈이죠, 그쵸? 눈을 해치고 오신 거니까, 그쵸? 2번이겠죠, 니은? 자, 아픈 자식일 위해 눈을 해치고 산수유 열매. 그래서 겪은 고난과 시련. 그래서 가장인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다. 그리고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은 아버지가 겪는 고난과 시련. 뭐 곧단 걸 의미한다. 오케이, 마지막. 얘만 쉬자. 오늘 좀 빠삭할 것 같은데. 자, 나의 막둥이가 보기에 일기를 썼다고 했을 때 A부터 이중 시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아래 9명은 아랫목에 모여 있었다. 아빠는 시인이었다. 그리고 자,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쵸? 시인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얘들아 시 한 편 쓰면 3만 원이야. 3만 원. 시 한 편 쓰는 것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 시 한 편 써달라는 어떤 수요도 없어요. 거의. 자,
그러니까 되게 시인들은 부업을 뛰는 겁니다. 뭐 좀 잘 풀리면 선생님 하는 거고요. 학교가 됐건 학원이 됐건. 그쵸? 나처럼. 예. 그리고 안 풀리면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막노동 하는 거라고요. 난 뭐 시인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저도 이제 문학 전공했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자, 그래서 아빠는 집에 오시면 웃으신다. 아마 밖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은가 보다. 예? 자, 밖에서 재밌는 일이 많을 리가 없죠. 4번이죠. 자, 정리할게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미소를 짓는 것은 가족에 대한 뭐로? 이거는 이런 감정은 뭐라고 하셔야 돼? 삶의 고달픔을 뭐하고자? 삶의 고달픔을 연민하고자? 동정하고자? 동정이라고 할까요? 동정연민이라고 하고요. 동정연민이라고 하고요. 가족에 대한 이런 단어가 안 떠올라. 단어가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건데 내가 지금 단어가 안 떠오르거든. 일단 내가 다시 확인하고 말을 할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쉬었다 하자. 예. 몇시냐면 얘들아 오늘 시간이 없어요. 8분만 쉴게요. 8분만. 12시 5분에 이거 하겠습니다.